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마음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괜찮아. 별일 없어. 이렇게 넘기고 있지는 않나요? 연구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좋아, 나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면 그것만으로도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도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좀 더 쉬워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웃집 블루의 정신 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예측하건대 아마도 감정을 억누르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는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로 일할 때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근무했었던 동기들조차도 너 그때 힘들었었어? 라고 물어볼 정도예요. 그만큼 저는 겉으로 티가 많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감정이라는 것을 잘 억누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제가 신규로 일했을 때 그때 이걸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걸 몰랐어요. 퇴근하면 막 펑펑 울고 숨어서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풍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풍선을 불기 시작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공기가 잘 들어가죠. 그런데 계속 바람이 들어가면 어때요?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지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 불안, 분노 이런 감정을 계속 참고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너 지금 슬픈 거야. 너 지금 불안해. 너 지금 힘들어. 이렇게요. 그게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차곡차곡 쌓여요. 어깨가 무겁고 피로감도 느끼고 다리도 아프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손이 막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펑 터져서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공황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들과 전혀 만나지 않는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감정을 많이 억누르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보다 불안하거나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심박수가 빨라지고 근육이 경직되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신체 반응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너 지금 위험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막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호랑이가 막 눈앞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처럼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막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회피 반응을 선택하기도 하죠. 이불을 덮어쓰고 나 출근 안 할래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어때요? 공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불안과 강박이 계속 반복되고요. 나중에는 우울감 같은 감정의 골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삶이 망가지고 하루하루가 후회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이 싫어져요. 미국의 심리학회 연구에서도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티졸이 뭐냐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호르몬이 나오는데 감정을 계속해서 억누르게 되면 이 호르몬의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점점 지치고 에너지를 여기에 많이 썼기 때문에 불안이 점점 커지게 되죠. 쉽게 말해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계속해서 억누르게 되었을 때 몸이 위험한 상태라는 거를 계속 인지하게 되고 위험한 상태에 대비하기 위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명상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기 때는요, 울면서라도 감정을 어떻게든 표출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그게 힘들어서 우리 이렇게 영상까지 보면서 공부하고 있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열렬히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릴 때도요,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익숙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건 사실 선천적인 능력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잘 얘기하는 그런 능력을 타고나지는 못합니다. 아기들이 처음에는 울면서 자기의 감정을 막 나타내고 자기의 요구를
표출을 하죠. 그런데 점점 어때요? 단어를 배우게 되면서 나의 감정에 맞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엄마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말로써 언어화가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대화하면 오히려 명쾌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게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요, 더 어려워해요. 왜냐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이거 맞을까?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숨기는 게 더 쉽고 익숙한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 막 이런 이야기 하거나 정말 화난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야, 너 예민하게 굴지 마. 다른 사람들한테 패기치지 말고 얼굴 표정 풀어. 이런 이야기요. 이런 말들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약해 보이거나 불편한 사람이 된다는 인식, 그런 거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내가 괜히 분위기 깰까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더 힘들게 느낄까봐,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괜히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만 좀 참으면 되는데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억제하는 게 습관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던 결과 맞으세요? 속으로는 불편하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던 거예요. 그냥 참았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분위기 깰까봐 그냥 넘어갔던 적이에요. 속으로는 막 힘든데 나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런데 감정을 계속해서 억누르다 보니까 나 이거 괜찮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났다, 이런 감정만 떠올려 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서운함, 좌절감, 자책감, 기대가 무너진 느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쏙쏙쏙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그냥 불안하기만 했는데, 내가 그냥 두렵기만 했는데, 이 안에 이런 감정들이 되게 많다는 걸 인지하고 나니까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행동을 감정 라벨링이라고 하거든요. 감정을 단순히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걸 언어화해서 표현하는 그 과정, 거기에서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저절로 생긴다고 해요. 감정을 막연하게 막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떠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로 정리하게 되면 이런 감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약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기분이 어떤지 먼저 한번 적어볼까요? 그냥 우울해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외롭고 불안하고 걱정이 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좀 더 명확해지죠. 감정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세세하게 쪼개서 세분화시키면요, 불안이 줄어듭니다. 싫어, 좋아, 짜증나 이런 단어보다는 속상하고 그래도 설레고 이런 거 잘했으니까 뿌듯하고, 이렇게 감정 단어를 쫙 확장시켜 보세요. 감정 단어 찾기 힘들다 라고 하시면 감정 사전이라고 해서 감정을 정리해 놓은 사전도 있어요. 거기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게 어떤 감정 단어들인지도 한번 보는 것도 좋겠죠. 혹은 내가 지금 불안하다, 우울하다 라고 느낀다면 그 감정 자체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지금 얘기한 감정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스스로 언어화로 내뱉게 하고, 그리고 그 언어가 실제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지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감정 단어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감정 단어가 무엇인지, 실제 감정 단어는 뭔지, 이것의 차이를 구분하게 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좌절인지 실망감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쓰도록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정 라벨링 아무 때나 갖다 붙인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사용하는 이 감정의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슬픔인지 무엇인지 뭔지를 알아야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감정 라벨링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꼭 감정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알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어른이 되면서 표현하기 힘들었던 감정을 감추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억누르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제가 그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었거든요.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여러분,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습하는 그것부터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지킨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